국민의힘 얘기 좀 여쭤봐도 돼요? 야당과의 대화는 물 건너가는 거죠? 할 수가 없는 거죠. 참 국민의힘이 뭐 악수도 하지 않겠다고 하셨잖아요, 정청래 대표께서. 네, 그런 상황에 대해서 철저하게 반성을 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민을 위한 당으로 거듭나겠다 이런 모습을 보여줘도 모자를 파네. 지금 지난 과거에 대해서 반성하지도 않고 뭐 별일이 아니었다는 식으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사람이 당대표가 된다면 참 너무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루빨리 이제 국민의힘이 좀 정신을 차리던지 아니면 이제 지금 상황으로서는 그냥 이렇게 소멸해버릴 것 같아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재판 4번 연속 불출석했잖아요. 네. 의도가 있다고 보세요? 논리적으로 판단하고 움직이고 있는지 잘 모르겠고요. 논리가 없다. 네. 사실 뭐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납득할 수 없는 행동을 하고 있잖아요. 네. 국민의힘 얘기 좀 여쭤봐도 돼요? 네네, 물어보세요. 제가 할 수 있는 말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국민의힘 지금 현 상태대로라면 김문수 후보가 당대표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렇죠. 최고위원들도 다 이제 탄핵에 반대했던 후보들이 다 차지할 것 같은데 자리를. 네. 이런 뭐 야당과의 대화는 물 건너가는 거죠? 할 수가 없는 거죠. 참 국민의힘이 뭐 악수도 하지 않겠다고 하셨잖아요, 정청래 대표께서. 네, 국민의힘이 참 안타까운 게 사실 지난 12월 3일 개헌문이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었잖아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국민들이 엄청난 충격을 받으셨고. 누가 죽은 사람도 없는데요. 네, 라고 김문수 후보가 얘기했는데. 그 민주주의와 인권에 말할 수 없는 그 큰 피해를 입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런 상황에 대해서 철저하게 반성을 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민을 위한 당으로 거듭나겠다 이런 모습을 보여줘도 모자를 파네. 지금 지난 과거에 대해서 반성하지도 않고 뭐 별일이 아니었다는 식으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사람이 당대표가 된다면 참 너무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그렇게 이제 반성하지 않는 국민의힘과 참 어떻게 그 소통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그런 소통을 국민들이 바랄 것인가라는 그런 의문이 들어서 저는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의원님 말이 빈말이 아닌 게 야당이라는 견제장치, 경쟁자가 있어야 되는데 저렇게 지리멸렬하면 민주당으로서도 좀 악재잖아요. 같이 민주당도 경쟁하고 그러면서 서로 실력을 높이고 의정 활동을 좀 열심히 하고 이런 좀 동기부여가 돼야 되는데 그런 야당이 없으니까 그런 의미겠죠? 네, 저도 이제 물론 이제 상대당이 못하면 좋다고 볼 수도 있죠.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하지만 이제 또 그 국민의힘이 굉장히 그 국민들에게 실망을 안겨드리면서 계엄을 옹호하는 그런 정당으로, 극우 정당으로 그렇게 몰락하게 되면 또 민주당이 좀 더 그 국정을 논하고 또 이제 더 이재명 정부가 잘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역할을 잘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더 긍정적인 얘기를 하기도 모자란 시간에 계속 이제 국민의힘의 이런 지리멸렬한 모습과 싸워야 된다는 것도 별로 바람직한 정치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하루빨리 이제 국민의힘이 좀 정신을 차리던지 아니면 이제 지금 상황으로서는 그냥 이렇게 소멸해버릴 것 같아요. 네네,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국민의힘을 이렇게 만든 분, 윤석열 전 대통령. 네네. 체포영장 집행 당시에 물리력을 동원했는데도 안 됐어요. 네네.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책임을 묻겠다. 물리력 동원한 거에 대해서. 네네. 그러고 있는데 네네. 만약에 집행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만약에 부상을 당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 같은 게 가능한가요? 근데 체포라는 것 자체가 강제적인 조치거든요. 그래서 그 적법한 그 조치에 대해서
본인이 이제 거부를 하다가 부상을 입은 경우에 그걸 적법한 정부의 그 조치에 대해서 이게 불법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고 오히려 그 원인을 자기가 유발한 거니까 그 얘기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때 그래도 한 나라의 대통령이었다는 사람이 이렇게 그리고 더군다나 본인이 검사였잖아요. 본인이 그 법 집행을 감독하고 이제 주도하던 사람이잖아요. 그 사실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으면서 이런 그 적법한 절차에 대해서 거부를 하고 국민들이 보기에 정말 눈살 찌푸러지는 그런 추태를 부리는 것에 대해서 참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 심각한 유감이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의원님 심리학자는 아닌데 요거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재판 4번 연속 불출석했잖아요. 네. 의도가 있다고 보세요? 뭐 예를 들어서 제 생각에는 네. 재판 안 나가면 재판이 제대로 진행 안 되겠지라고 생각했든지 아니면 불출석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되더라도 공정성 문제를 시비 삼으려고 하는 건지 뭐 그 정도 생각이 얼핏 들던데 의원님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지금 그렇게까지 뭐 논리적으로 판단하고 움직이고 있는지 잘 모르겠고요. 논리가 없다. 네. 사실 뭐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납득할 수 없는 행동을 하고 있잖아요. 적법한 법 집행에 대해서 거부를 한다든지, 그냥 이제 이미 이제 자기가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왔다는 것을 알고 회피하려는 심리가 아닐까? 라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렇겠네요. 네. 이제는 어쩔 수 없다는 상황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받아들일 용기가 없기 때문에. 보통 체념하고 받아들이겠다고 하면 나가는데, 이분은 지금 못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본인이 이렇게 잘못을 했고, 이런 잘못 때문에 이 지경이 됐다는 것을 회피하고 싶어 하는 상황이 아닌가. 근데 어쨌든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죠. 제가 너무